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는 공천 경쟁보다 본선이 더 흥미롭게 됐고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도 누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선거구 개편은 물론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개 4마리가 목줄이 풀린 채 뛰어다니다가 반려견을 공격해 푸들 1마리가 죽고 주인도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음식점과 여행사 등 일부 업소들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광역단체장 선거전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예전 지방선거와는 달리 유력 정당의 경쟁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선 여부를 떠나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시도민들의 선택지도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7년 동안 전남 정치는 경쟁 없이 한쪽만의 시간이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변화시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민들의 삶은 팽개쳐 두고 정치적으로 옥죄고 발목을 잡아서 오늘의 전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무도 정치적인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 전 대표는 호남 삼선 의원까지 역임해서 국민의힘 후보는 전에 없이 중량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이중엽 당협위원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세 확장에 나서 경선이나 전략공천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때 호남권 광역단체장에 후보 1명도 못 냈지만 이번엔 광주시장 선거에도 하원식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이준석 대표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호남 공세 바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저희가 경쟁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경선 일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엔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도 일찌감치 시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도전장을 던져서 모처럼 다자대결 양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호남 약세를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의 잇따르는 출마 선언이 공당으로서의 제 역할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등 지방선거에 판도 키우고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방선거가 2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수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구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만 하자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국민 통합 정치를 하겠다, 또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대선 기간 중에 저희 공약으로도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의총까지 열어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는 득표수에 따라 2명에서 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인데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편중이 심한 광주의 경우 민주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9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됐는데 13명만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었고 이마저도 일부 의원이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일당 독식의 문제가 계속되자 정의당은 3에서 5인 선거구제로 확대해 소수 정당의 의회 입성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광주 전남에선 민주당이 각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내지 말자는 정치 협약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각 선거구에 2인 이상을 내지 말자라는 것까지 정치 협약을 해달라. 이것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후보자 등록이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 상태여서 다음 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자 절기 청명입니다. 청명은 말 그대로 하늘이 맑아진다는 뜻으로 날이 좋아서 농사를 짓거나 활동하기 좋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답게 날이 맑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어제만큼이나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훌쩍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5도가량 오른 1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는 1도가량 낮은 수준이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옷차림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되면서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여행사 등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다양한 업계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여행사. 코로나19로 지난 2년여 동안 여행 상품 예약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여행 상품 예약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 지금 방역 이게 많이 완화되면서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왕인 박사 어제도 가서 느꼈고 또 주말에 목포 지역을 보면 종전에 비하면 배 이상. 식당들도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합니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어 회식이나 모임 등 단체 손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면 좋겠네요. 손님들이. 네, 앞으로 뭐 좋아지겠죠. 최근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 3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만 명 이상으로 치솟다가 4월 들어 1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가 이뤄지는 병의원들이 주말에 문을 닫아서 검사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검사를 많이 하고 또 한절기라서 보면은 많이 아프시거든요, 사실은. 이번 주에도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전라남도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80%까지 늘리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주인과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입마개도 목줄도 하지 않은 덩치 큰 개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 견종이라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강아지와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에겐 큰 위협이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줄 풀린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후 다른 개 3마리도 뒤쫓아갑니다. 개를 보고 놀란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합니다. 어떡해! 지난 3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 앞 도로 한복판에서 하운드 종인 개 4마리가 길을 가던 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하운드 4마리는 바로 이곳으로 달려와 푸들과 견주를 공격했습니다. 주인 품에 안겨 있다가 공격을 받은 푸들은 목을 물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운드 무리의 공격을 막던 푸들의 주인도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몸집이 성인 무릎 정도 돼 보이는 커다란 개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 시민들도 두려움에 떨며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려고 강아지를 탁 낚아채더라고요. 왜냐면 그 강아지 계속 달라붙으니까. 그런데도 쫓아가면서 물고 있어요. 저렇게 큰 강아지가 왜 주인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냐 내가 그랬거든요. 위협적인 상황은 푸들 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몸을 피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하운드 4마리의 주인 53살 A씨는 당시 산책을 나서기 위해 반려견들에게 목줄을 채우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들을 발견한 하운드들이 갑자기 뛰쳐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뭐 줄여갖고 같이 나가려 하다가 그 개를 보고 걔들이 떼어나가는 거예요.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막에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 5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하운드 견주 A씨를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5시 5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서와 통화 기록을 토대로 A씨를 직결 심판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광주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땅 꺼짐 현상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공사장 주변이라 근처 주민들은 수시로 불안감을 호소했는데 일주일이 채 안 돼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광주시 노대동의 한 교차로, 도로 한가운데에 직경 1m, 깊이 2m에 달하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일부 구간이 3시간가량 통제되는 등 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성인 한 명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깊이였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집안이 꺼져 도로를 메운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상수도관 연결 공사 도중 강한 압력으로 틈이 생겼고 결국 땅이 꺼졌습니다. 밑에서 한 7, 8m 안에 부분에서 굴착을 해서 아래에서 이 관을 미는 방식은 압유하는 과정에서 집안이 좀 결함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와도 바짝 맞붙어 있고 초등학생들도 자주 이용하는 길이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큽니다. 불안하죠. 이 싱크홀 생기기 전에는 참 여가 살기가 좋은 동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이 걸어 생겨가지고 막 옆에 또 꺼져볼까 싶으니까. 공사 관계자들은 집안이 약한 지점에서 비슷한 땅 꺼짐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는 관이 박히고 있고 거기에 또 그라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광주 시내 도로 곳곳에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땅 꺼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묵은 무한반도 통합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안시 승격 사안과 맞물려 지역 간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잠했던 무한반도 통합에 불을 지핀 것은 무안 군수의 도전장을 낸 정영덕 전 전남도 의원. 무안시 승격보다는 무한반도 통합이 무안 입장에서는 실리가 크다는 겁니다. 도농 복합도시로 농어촌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한반도가 힘을 합쳐서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포시장에 도전한 박홍률 전 시장도 화답이라도 하듯 단계별 무한반도 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먼저 합친 뒤 무안군과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2단계로 이러한 경제, 관광, 교통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향해서 무안과의 통합도 타결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무안군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6번이나 실패했던 무한반도 통합을 또다시 선거 이슈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 감정과 분열만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뜬구름 잡기식의 통합보다는 독자적인 무안시 승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안군 인구가 9만 명을 회복하고 KTX 무안공항 연결, 항공특화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들은 시 승격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무안 군수의 도전장을 내민 대부분의 출마 예정자들도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무안군이 도농복합도시로 도시 성격이 빠르게 바뀌는 것은 무안반도 통합 논의 구도 자체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통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근거 자체가 농촌 일색이었던 이전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안반도 통합 문제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아니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지를 보낸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0대 대선 패배 후 광주 민심 파악을 위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3%가 대선에서 나의 투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의 표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응답자도 54%가량으로 절반을 넘어 대선 참여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여론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고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6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이 일 잘하는 김병래가 남구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민선 7기 남구청장으로서 해왔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강제동원 역사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를 넘는 일본의 역사 날조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기억투쟁뿐이라며 시장과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에게 역사관 건립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2,400명이었던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1년 사이 580여 명이나 줄어드는 등 피해자들에겐 시간이 없다며 역사관 건립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한 업체에 최대 3억 원을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피해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릴 성능 검증 위성의 개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2차 발사 시 탑재될 성능 검증 위성의 개발 시험을 어제부터 나흘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이번 시험을 통해 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된 뒤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천여 개 전남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7.1%로 지난해의 84%보다는 평년의 70%보다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90% 안팎의 저수율을 기록 중인 충남과 경기, 강원과 전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자 절기 청명입니다. 이 청명은 말 그대로 하늘이 맑아진다는 뜻으로 날이 좋아서 농사를 짓거나 활동하기 수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절기답게 날이 맑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어제만큼이나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5도가량 오른 1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아주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옷차림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또 낮 동안의 날씨가 많이 다르겠습니다. 광주를 제외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도 영하 1.5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도 영하 0.3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0도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낮 기온은 조금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